서울 반도체 일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에서는 흔히들 선수들이 하는 종목이다, 선수들이 하는 자리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내 소중한 돈을 시장에 투자하고 또는 트레이딩하는 우리 모두가 선수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력의 차이일 뿐 초보 투자자분들도 모두 잠재적인 선수들이겠죠.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붙은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할지 추이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리한 음식을 적당히 먹을지 폭식을 해서 배탈이 날지 이런 판단을 빨리 하는 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한 4가지 정도 종목을 공유를 드릴까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장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한국 시장에도 갭을 대다수의 종목들이 띄우면서 조금 탄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대 쫓아가는 추격 매매를 한다면 가격적으로 조금만 밀리더라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질 못합니다. 손절매가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토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일봉의 흐름상 거래대금 1,800억 많이 터졌을 때는 2,0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일단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왔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흔히들 다들 알고 계시는 N자형 패턴, N자형 반등의 이런 시점을 포착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일단 상승이 나오고 보통은 이렇게 그 바로 밑에 있는 22편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 확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공부를 했을 때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아랫꼬리들로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 이렇게 5일선을 또 탈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까지 눌릴지는 좀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눌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겠지만, 만약에 눌리지 않는다면 놓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둘만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리고, 전기차 감속기 관련주이죠. 네오토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남기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 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시세가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네오토 같은 종목은 지금 거래가 없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조정이 나온다, 주가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GSE를 보고 있습니다. GSE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1선이 관건이 되겠죠.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종가상 21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때, 이런 시점에 오히려 더 신뢰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를 본다면 2,600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랫부근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줄었다 늘었다 퐁당퐁당 시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안정적인 시세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하지만 이 종목은 특성이 시가가 갭이 마이너스 8%도 나오고 시가 갭 상승이 10%도 나오고 10% 갭이 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갭이. 그래서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시가에 조금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만 지켜준다면, 조금 봐주신다면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특히나 GSE 같은 종목은 증시가 상승하면 오히려 조금은 더 하락하는 경향이 많고, 또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또 주가적으로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대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가
급증을 했죠. 급증을 하고 나서 거래량 분석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상승을 했다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21선 근처, 데이진 않았지만 근처에 가고 있고, 특히나 거래가 완전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력 있는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 종목은 과거에는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면서 큰 흐름들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때 5월 17일인가? 17일 거래대금 900억 원 터졌을 때는 캐나다 몰리브덴 광물 이슈로 인해서 아마 상한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올 이슈는 아래 말씀드리겠지만 알루미늄 관련으로 대원화성이 조금은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즉 재료가 부각될 만한 이슈가 나온다는 것이겠죠. 재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런 N자형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앞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거래가 조금 더 터졌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하지만 이 종목의 특성을 보자면 조금 난잡합니다. 과거에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오고 분명히 이런 곳에서는 다시 한번 N자형 패턴이 나오면 좋았겠지만 이런 21선에서 지금 더 이렇게 빼버렸죠. 이 종목은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특성은 조금 난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난 이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 종목으로 안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월봉을 보면 주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고 주봉을 보더라도 주가가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지고 지금 잘 쉬어주고 있죠. 일봉을 봤을 때 거래가 양 이틀간 크게 붙었는데 특허권 관련 승소 이슈로 인해서 양 이틀간 물량이 거래 대금을 보자면 4천억 이상, 이날 2,700억이 붙은 크게 터진 종목입니다. 자, 보자면 역시나 상승을 했다면 조정이 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파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하지만 이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갭이 뻥 뚫려 있죠. 이런 뻥 뚫린 구간을 바로 이렇게 메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뻥 뚫린 갭을 바로 단번에 메워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21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 테고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1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테고, 또 주가를 보자면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지켜주는 흐름 같다. 만약에 급하게 물량이 붙어서 급한 상승이 나왔다면 급하게 이렇게 갭을 메워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30분봉 이런 갭을 지금 이때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횡보성으로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15분봉을 보더라도 더 이상 크게 빠지는 게 아니고 횡보성으로 기고 있죠. 5분봉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빠질 것 같았으면, 갭을 메워줄 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줘야 정상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봉상 이까지 갭을 단번에 메워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11,500원이든지 아니면 이런 11,700-800원 구간까지 일단 최대 저점까지 잘 한번 주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재료 이슈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 이슈를 만약에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잘 파악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건이다. 그 다음에 네 종목을 빠르게 봤고, 페라리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그 전시회를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 거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하만을 예전에 2017년인가 그때 9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 하만 오디오 업체이죠. 이 하만에 아남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개연성이 조금 이슈화가 된다면 이 아남전자가 일단 거래가 터지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거래 대금이 하루에 몇 억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이슈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남전자가 일단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만약에 터지면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눌림의 구간에서 잡아가는 것이 조금 더 기회비용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볼만한 이슈는 일단 알루미늄 알루미늄 보급 사이트 수출 금지 6월 10일 이슈를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코라는 종목을 본다면 거래량이 지금 밑에서 조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붙을 때를 기준으로 특성을 보자면 시가를 갭을 띄우고 고점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양봉이 나오거나 갭을 띄우고 고점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봉을 나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거래가 뒷받쳐 준다면 고점을 남기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오거나 할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종목을 다 볼 건 아니고 이렇게 관심 종목을 두고 한번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볼만하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 관련 섹터가 시장의 선발 섹터로는 치고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배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네오토나 GSE나 일단은 시장의 길목을 지키는 관련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다음 화요일에는 미국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이렇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을 나오고 좀 탄력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물론 보유자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보유자가 아니라면 절대 쫓아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매매를 하자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더 이상 급등도 아니고 더 이상 급락도 아닌 좀 길목을 안전하게 탄탄하게 지켜주는, 오히려 이런 확인을 하는 구간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GSE 같은 경우도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이런 종목은 조금 천천히 봐도 되지만, 오히려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종목은 지금 조금 부각이 될 만한 이슈도 있고 부각이 될 만한 자리다. 거래량도 부각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화성도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조금 난잡하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이 거래량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서울반도체도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바로 빼지 않는 것을 봐서는 조금 손을 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금화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윗돈을 주고 추격 매수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심리가 이겨내지 못해서 손절매가 나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서,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가면 고점을 남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쫓기는 매매하지 않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